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까지 입술이 부르텄네. 요새 입술 부르튼 남성들 여럿 볼 수 있는데 그 상황 하나씩 점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요. 3선 이상 의원이 27명인데 절반은 잘라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그렇게 될까요? 자, 심정숙 기자. 네. 자, 정동영 전 의원, 전 대선 후보가 오늘 첫 출근했죠. 그 모습 네. 보면서 좀 당 상황 좀 정리해주세요. 네, 오늘 전북 순창에 있던 네. 차에서 씨감자를 열심히 캐고 있었던 정동영 전 의원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마포에 있는 국민의당 당사에 처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 상징인 그 연두색 그 당복을 입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추운 겨울에 혼자 등산을 하다가 내려오니까 마을 어귀에서 친구들을 만난 것 같은 정말 따뜻한 느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둘러보면은 뭐 이전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이라든지 같이 의정 활동을 했던 분들을 보면서 다 낯익은 얼굴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직접 그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확인합니다. 전북 민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더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심은 떠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직 온도가 좀 미지근합니다. 연두색 정가가 봄을 상징하는데 국민의당이 반드시 승리와 함께 국민에게 봄을 되찾아줄 것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정동영 전 대선 후보는 본인도 여론조사 보니까 그 현역 의원이 김성주 의원보다 많이 좀 떨어지던데 전북 민심은 더불어당을 떠났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설명을 주는군요. 네. 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입당한 지 하루 됐고 네.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정치 재개한 지가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지역 대표로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네. 사실 정동영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전북 지역에서 영향력은 적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자, 언제부턴가 정동영 전 대선 후보,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말고 국민의당 합류와 함께 정치 뉴스의 중심은 안철수 대표보단 정동영 전 의원 쪽에 모아지는 인상을 좀 받거든요. 이러다 안철수 의원 좀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가요? 그 부분은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호남에서의 전북에서의 가로막혀 있던 이 물꼬를, 지지율의 물꼬를 정동영 전 의원이라는 영입을 통해서 터보자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도적인 대목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정동영 의원을 통해서 많은 그 호남 민심에서 다시금 응집을 시켜서 네. 이것을 북상시킨다라면 지금은 안철수 본인보다는 네. 그 정동영 의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네. 그 영향력을 회복토록 하면서 전체적인 포션이 커지면 네. 본인이 결국은 이 당의 지금 사실상의 주요 주주로서 네. 앞으로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전략적인 포석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략적 양보. 일단 판을 버리고 우리가 뉴스의 중심에 서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해서일까요? 안철수 의원의 입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아유, 참.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뭐 고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랫입술, 윗입술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부르트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렇게 부르트는 것만큼 네. 각자 원하는 성과들은 잘 나갈 텐데 그게 걱정이겠죠. 네. 자, 그러니까 국민의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전남은 천정배, 전북은 정동영, 수도권은 안철수 이렇게 좀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키워서 선거 판세를 주도하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영입을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지금은 사실 호남당, 아까 정동영, 그 다음에 또 천정배라고 하는 전북 전남의 일종의 스타 플레이어를 통해서 호남 민심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충청권, 이러한 그 중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지금 말하자면 골게터가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운찬 총리가 가세해준다면 충청권뿐만 아니라 이른바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경제 하나의 방향을 갖고서 어떤 그 전체적인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운찬 전 총리 영입에 아주 당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고 네.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심정숙 기자께 좀 네.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의원 옆에 앉아서 국회에서 저렇게 강연도 하고 네. 또 서울대 올 1학기 강의도 폐강시키고 네. 정치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네. 어제 사실 서울대에서 원래 이 1학기, 한 학기 동안 그 강의를 네. 하기로 원래 돼 있었는데, 네. 갑자기 강의를 폐강한다, 이렇게 공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게다가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국민의당의 초청으로 특감까지 하고 그러니까,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의 마지막 퍼즐이자 그런 국민의당의 인물란 속에 정운찬 총리가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확실한 마음을 아직 정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 마음을 못 정하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뭐랄까요, 저 정도 인물 네. 총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학 총장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거취를 결정하시기가 아주 오래 걸리시는 것이 아닌가.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들어오셔서 만약에 초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네. 한다면 약간 모양새가 웃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3년 전, 그러니까 4년 전이 벌써 돼버렸는데 안철수 대표가 정치하냐 마냐, 대선 출마하냐 가지고 햄릿의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2016년 전반기 햄릿은 정운찬 총리일 것 같습니다. 결정을 잘 못하시네요. 저희가 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붐 떠서 아직 동반성장 활동을 할지 그냥 사회 활동을 할지를 정하지 못해서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셨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정치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제가 좀 둔해서 아직도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더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계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운찬 총리의 햄릿형 발언을 듣는 권노갑 고문, 정대철 고문 표정이 아이고 답답하다는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운찬 총리의 출마 결심, 아니 정치 시작 결심 생각만큼 빨리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천정배 공동대표의 오늘 말 굉장히 눈길을 끄네요. 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천정배 대표 얘기 듣겠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의정 활동이 부진하거나 이런 걸로 거듭되는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심사가 불공정해서 당내에 어떤 불합리한 구조 내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개개의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천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분들 우리가 모시겠다, 어떻게든 좀 모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심정숙 기자. 네. 지금 현역 의원 17명입니다. 네. 공천 탈락자 3분만 모시면 이제 교섭단체 구성하는 거네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컷오프 오늘 발표될 줄 알았는데, 더민주에서 네. 오늘 개별 통보를 한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 우리 탑10이 나가고 있는 한 5시 반쯤에 네. 더민주에서 일단 봉인은 해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개별 통보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내일 친전을 써서 네. 이 공천관리위원장과 그다음에 이 당 지도부에서 현역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네. 당신 탈락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덜렁 알리기보다는 그럴 네. 경우에 정말 뭐 이건 말 못할 거센 그 폭풍이 예상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네. 내일 친전을 통해서 개별 의원들한테 굉장히 예의를 다해서 통보하겠다. 이렇게 네.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천정배 의원이 밝힌 대로 그 컷오프 탈락자들 한 뭐 16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의 나중에 거치가 어떻게 될지 그분들을 데려가는 그 국민의당 명분은 또 어떻게 제시될지 이런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위 20%는 잘라낸다. 그게 문재인 체제에서 만든 네. 공천 룰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뒤틀리는 건가 모르겠네요. 일단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훈 의원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일단 삼선 의원이니까 삼선 의원은 절반을 날리겠다 이런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보자 하니까 온갖 짓을 다 한다. 당을 뒤죽박죽 X판으로 X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탈락자들은 다 무소속으로 나갈 것이다. 아마 선수가 높으면서 동시에 네. 이렇게 출마를 계속 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 저런 식의 말을 설훈 의원 입을 통해서 정말 거칠게 나가긴 했지만은 마음이 저런 분들은 적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내일 일단 하루가 유보가 되긴 했는데 내일 개별 통보가 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친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도 컷오프 당사자들이 저런 반응을 실제로 내놓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뭐 그것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됐건, 거기 구성원들의 면면 때문이 됐건, 물갈이 많이 하면 국민들은 좋아할 것 같은 인상을 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나 보군요. 지금 그 김종인 체제에서의 홍찬선 공천관리위원장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얘기로는 기존의 그 20%를 그 하위 20% 현역 의원을 잘라낸다는 데서 훨씬 더 나가서 네. 아까 얘기한 3선 이상은 50%, 초재선은 30%를 말하자면 단두대에 올려놓고 살릴까 말까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판을 훨씬 크게 물갈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아이고 막 19대 국회 최악의 국회 네. 뭐 욕설 막말 갑질 뭐 그 무능 국회 확 가르쳐라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서에 당 지도부가 부응하고 있는데 네.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의원들로서는 이게 무슨 원칙도 없고 당초 약속도 어기고 이러니까 저런 험한 표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자, 이동희 실장. 그럼 이제 과연 어느 분이 배제될까?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지만 절대 뭐 알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통보도 안 됐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언론을 보면 생각하는 것들이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분들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뭐 거죠. 여러 가지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겠지만 그게 네.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명확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가장 커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됐느냐는 거죠. 그 세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저렇게 그 동료 최고위원을 향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사퇴하지도 않을 거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 치는 게 문제다라고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다가 윤리위원회 제소를 당했죠. 그리고 김경호 의원도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딸이 관내 기업인 LG그룹에 취업 청탁을 했다. 네.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윤리위원회 모두 제소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국민의당의 경우는 이제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그 깃발을 들고 나섰기 때문에 주목은 초기에 받았는데 문제는 사람을 잘 모으지 못해서 후보를 잘 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당 후보는 눈에 띄는 숫자를 얻은 바가 없거든요. 이렇게 좀 모은다면 이게 이제 국민당으로선 덤이 되긴 할 텐데 당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오늘 천정배 대표가 얘기한 것도 네. 패권주의에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은 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네. 그 얘기는 그러나 예를 들어 막말, 갑질 이런 걸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의원들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네. 실제 우리가 보면 그 이삭을 제대로 주워 먹어야지 만일에 거기 독이 묻은 쥐약 묻은 거 이거 먹다가는 정말 골로 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은 의원들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당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펴다가 이렇게 잘린 이런 의원들은 아마 받아들이는 이런 선택적 취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당 얘기는 결국 문재인 전 대표 양산 집거 중인데 어제 예전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가서 국민들 앞에 큰절을 했답니다. 아마 불출마하겠다는 것, 그 일 때문인데 그 장면 보시면서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사상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사상 국민들께 더 큰 보답을 위해 저는 이번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상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상 국민들께 큰 절로 세배를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가 큰 절 올리고 유권자들이 이제 박수로 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선으로 물러난 이후에 뉴스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상황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은데 논란이 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민주의 윤리심판원 위원인 임지봉 교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밤 네. 9시 반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네. 종업원과 승강이를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네.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약간의 이제 다툼이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임지봉 위원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2차례 발로 차고 뺨도 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 경찰관을 때렸다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임지봉 의원은 그렇지 않다. 동영상을 찍으려는 경찰을 못 찍게 막았을 뿐이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송파구에 있는 일식당이 있는 건물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저 장소였는데요. 몇 가지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찰이 처음에는 왔을 때 바로 연행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임지봉 교수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난동을 좀 부리게 되면은 네. 제대로 입건될 수 있으니까 그만하세요라고 제지를 했는데도 네. 계속 폭언과 폭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거든요. 자, 한 법학대학원에서 이제 헌법을 전공한 학자이기 때문에 설마 그랬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지만 경찰은 자기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근거로 사실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지봉 교수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군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희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들어왔다니까요. 저도 명색이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초상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 할 때 손목을 약간 좌우로 흔들잖아요. 그게 찍혀 있었어요. 근데 경찰은 저게 내가 따귀를 때린 거다. 그게 말이 될 수 없는 게 찍힌 동영상의 손의 위치가 배꼽 요거 아래쪽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저는 얼굴도 긁혔고요. 양복 바지가 15cm 찢어졌고 그 안에 내복도 그 정도 찢어졌고 사실 피해자는 접니다. 자, 손수 변호사, 저런 네. 경우 이제 다툼이 많이 있는데 결국 경찰이 동영상을 공개하면 될 일이지만 공개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영상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또 한 가지 좀 신경 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임지봉 교수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네.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네. 이렇게 현행범 체포됐을 경우에 네. 뭐 배우자나 뭐 이제 친족 등등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니, 네. 여보 나 지금 이런 일이 있어. 좀 와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체포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 네. 경찰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근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과연 누구의 말이 더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네.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간다면 경찰 그리고 임지봉 교수 양측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네.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진 측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덕적인 비난이 가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심정숙 기자. 이제 임지봉 교수가 윤리심판원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이 정도 징계할 거야. 출마 안 돼. 이렇게 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굉장히 더 좀 눈길을 끄는 것 같네요. 네, 작년 12월에 더민주에서 외부 윤리 심판원들을 영입을 했는데 그때 이 굉장히 유명한 헌법학자이자 진보 성향을 가진 이 임 교수가 다시 12월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 노영민 의원의 의원실 시집 강매 사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신기남 의원의 아들 졸업시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징계를 엄격하게 내려서 주목을 받았는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를 빚어서 네. 더 주목을 정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사실관계가 아직 뭐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계속 후속 보도 저희가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오늘 제 영상을 저희가 지금 공개할 텐데요. 사무실을 빼라 이런 요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민주평통 사무실이 성남시청 4층에 있었는데요. 사실 시장실보다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집기를 다 꺼내놨네요.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3년이나 훌쩍 지나버렸는데도 네. 계속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이 오늘 강제 철거의 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무원들을 저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평통에 사무실을 좀 내주고 그러나 보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사무실 공간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행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었고요.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일부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네.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상입니다. 자, 이재명 시장이 직접 글을 썼는데,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없어서 지하실, 외부 사무실을 전전하는데, 아니, 민주평통은 한 명 딱 상근자 뒀는데, 교실 2배만한 크기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방 빼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시장실이 62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평통 사무실이 성남시의 경우에요. 134제곱미터. 2배가 좀 넘겠죠. 네. 이렇게 큰 방을 쓰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성남시만 해도 이제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시청사, 본청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넓게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당장 나가고 이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게 이재명 시장의 강변입니다. 자, 보통 민주평통 회장, 이제 보수적 성향을 많이 띠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재명 시장과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어쨌건 단호한 결정이 내려졌고, 민주평통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